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대비 필기과정 네 번째 파트 색채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색채 관리에 있어서의 첫 번째 색료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죠? 자, 색료란 색을 나타내는 재료인데 그 안에는 무엇이 첨가되어 있다? 색소가 있다. 자, 색소는 천연 색소와 식물 색소와 동물 색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이제 핏물이 묻었다. 그럼 피가 색료고 그 피가 빨갛게 된 색소는 헤모글로빈, 동물 색소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색료의 종류인 첫 번째 염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 안 녹아요? 녹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염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천연염료와 인공염료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천연염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염료는 이제 식물염료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전 시간과 지금 시간까지 지금 시간 두 번째까지는 애울 양이 좀 많습니다. 그 반면 출제되는 문제 문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뭐 인공염료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염료나 인공적으로 만든 안료, 인공염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컬러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정리된 그런 안내 책자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이제 출제됐던 것들을 정리해 준 것이고요. 이보다 더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래서 좀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색채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이제 어떤 관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걸 가지고서는 그걸 매번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겸허히 찍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매번 이제 자료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잘 모르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 이어서 우리 오늘은 안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료라는 건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래서 물과 기름에 녹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전색제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 이거 비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전색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안료라는 것은 물과 기름에 녹지 않는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료. 도료는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한다? 페인트나 에나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라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인쇄할 때 쓰는 잉크를 우리 인쇄 잉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료는 염색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이것은 그 염색하고자 하는 그 천이나 이런데 입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료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겉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색제는 여기에 하나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료와 염료의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안료는요, 상당히 은폐력이 좋아요. 은폐력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덮어버리니까, 원래 칠하고자 하는 애가 막 녹이 쓸어 있고 썩어 있어도 안료를 칠해버리면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덮어버리죠.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 은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은폐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료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염료에도 마찬가지 천연염료와 뭐로 나눴어요? 인공염료로 나눴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지는 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안료는요, 이제 무기안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유기안료,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기냐 유기냐를 나누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무기안료는 광물성 안료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광물,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동굴 벽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어쨌든 그것도 색료잖아요. 그죠? 다 어디서 나온 것들이에요? 땅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굴 벽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오래된,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광물성 안료가 뭐다? 바로 무기안료다. 자, 유기안료라는 건 뭐냐? 자,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 그 유기화합물이 뭐냐? 그러면 얘는 광물이라면 얘는 약간 생물에서 얻어내는, 생물에 의하여 만들어낸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물성이냐 유기화합물이냐 이렇게 따라서도 구분을 되어진다. 안료는.
자, 그래서 무기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햇빛에, 그러니까 내광성이 높아요. 내광성이 좋다. 자, 햇빛에 의해서 뭐예요? 변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변질은 됩니다. 햇빛은 하나의 에너지죠. 열도 있고 또 파장에 의해서 변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페인트 같은 것들도 이 무기한료를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 반면에 유기한료는 내광성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런 이제 그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 그 특징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안료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은 내광성이 얘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은 이제 무기한료가 더 저렴합니다. 가격은 더 싸요. 그 유기한료에 비해서 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기한료가 더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컬러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선명도는 어떤 게 높다 그러면은 유기한료가 상당히 무기한료에 비해서 선명하고 또 색의 가지수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런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기한료 같은 경우는 도료, 인쇄잉크, 회화용 크레용, 그 다음에 고무, 통신기계, 건축재료 이런 합성수지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책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유기한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도료나 인쇄잉크에는 뭐 당연히 사용되고 플라스틱을 염색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합니다. 물론 둘 다 똑같이 사용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내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광성, 내열성. 그러니까 빛과 열에 강한 게 무기한료고요. 유기한료는 빛과 열에 약하지만 어떻다? 상당히 선명하고 양이 그 컬러의 양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자, 이래서 안료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도료와 인쇄잉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도료는 페인트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하다? 전색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색제 특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특히 도료에서. 자, 도료 페인트는 크게 우리가 유성 페인트가 있죠. 그죠? 유성 페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가 있고, 그죠? 에나멜이 있어요. 그죠? 네, 전색제 유성이냐, 수성이냐. 자, 유성과 수성 중에서 어느 게 더 내수성이 좋을까요? 유성이겠죠. 그죠? 네, 수성은 이제, 그, 물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유성일 때의 전색제와 수성일 때의 전색제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유성일 때는 마찬가지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들깨기름, 콩기름, 동류, 어유 같은 그런 기름을 활용해서 전색제를 사용한다라는 거. 물 가지고는 얘를 어떻게 해요? 접착시킬 수 없잖아. 기름이니까. 그죠? 기름이니까 기름의 전색제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는 그 카세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 카세인.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죠. 에나멜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오일리스라든가 스탠드유를 사용하고 그 외에 뭐 아마인유, 니스, 아라비아 고무 등 다양한 도료의 전색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쇄잉크는 요즘에 이제 인쇄 잉크 자체는 인쇄에 사용하는 잉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쇄 잉크는 안 물어보고 인쇄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잉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인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라든가 뭐 이런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또는 저의 강의를 들으면 이해를 하는데 자, 인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인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그 판이거든요. 판이 어떤 판이냐에 따라서 인쇄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인쇄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고무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조각을 낸 다음에 거기에 물감을 바르고 그 위에 종이를 놓고 찍으면 이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인쇄 원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 있잖아요. 이 고무판, 이 판이 어떤 판이냐? 그걸 인쇄판이라고 합니다. 인쇄판이 어떤 판이냐에 따라서 인쇄 방식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판, 두 번째는 볼록하게 나온 볼록판. 그래서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들어가고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이렇게 묻고, 또는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한 평판. 이거는 평평한 판인데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 방식이고, 현대에 인쇄하는 대부분의 방식. 선생님이 쓴 지금 그 책 여러분 교재 갖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교재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책들을 인쇄할 때 쓰는 게 바로 평판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사이로 잉크를 흘려보내 가지고 인쇄하는 공판. 이렇게 네 가지의 판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 판밖에 없어요. 현대에는 뭘 사용한다? 평판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판에 따라서 인쇄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오목판은 그라비아 인쇄라고 합니다. 무슨 인쇄? 그라비아 인쇄. 볼록판은 활판 인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판 인쇄는 옵셋 인쇄라고 하고요. 공판은 실크 스크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의 종류에 의해서 그라비아 인쇄, 활판 인쇄, 옵셋 인쇄, 실크 인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자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그, 활복, 평옥, 공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르쳐 줄까요? 유치한테? 오그는 우리 저그, 오그,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괴물들을 오그라고 하고요. 활복은 일본 사람들 그 자냐죠. 이렇게 자기가 활복해서 자살할 때 쓰는 단어고요. 평옵, 오평 이거는 저는 오빠라고 외웁니다. 오빠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이거 공실 웃는다 이렇게 저는 외우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크처럼 생긴 여자애가 오빠 하고 공실 웃고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난 차라리 활복해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을 비하하거나 못생긴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려고 저 혼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크, 활복, 오빠, 공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암기를 하라고 시각 디자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암기를 간단하게 해두시면 도움이 되고, 많이 출제는 안 돼요. 가끔 나오는 것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료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료에 있어서의 네 번째, 그 다음에 안료에 대해서 나타냈죠. 그러면은 물체색이 생료잖아요. 그럼 물체색은 안료와 염료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자, 우리 그 금속 같은 거, 알카리 금속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물체색이지만 이 물체색 외에도 우리가 색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료도 아니고 염료도 아니에요. 염료도 아니고 안료도 아닌데도 색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알카리 금속, 금속에서도, 자, 그 중에서도 알카리 금속을 태우거나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온단 말입니다. 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화염 테스트 시 나타나는 원자의 색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트륨.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게 공기와 접촉을 하면 폭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학이나 이런 걸 잘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나트륨이 화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떤 색이 나타난다? 노란색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트륨은 저는 앞에 니은자와 이걸 보고서 이제 연결하거든요.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슘은 이제 화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얘는 장파장계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보라색부터 자주색부터 어디까지? 주황, 그러니까 자주, 빨강, 그 다음에 주황까지 연결해서 장파장. 그래서 빨간색이다 보면 되는데, 칼슘은 칼 생각하거든요. 칼로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찔리면 피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슘, 그 다음에 루비디움, 포타슘, 리듐, 그 다음에 칼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주로 그 뒷부분에 있는 이제 애들은 다 어떤 색들이 다 장파장 계열 애들이 많이 색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루비디움 같은 경우는 빨강에서 자주색 똑같죠, 칼슘이랑. 그 다음에 포타슘 같은 경우는 자주색, 리듐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 교재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일단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나머지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금속의 기체, 그 중에서도 불활성 기체라는 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자, 불활성 기체라는 게 뭐냐? 불활성이라는 건 활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이 어려운 그런 가스를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스가 이제 헬륨이라든가 네온, 아르곤, 질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륨은 노란색, 네온은 빨간색, 그 다음에 아르곤은 옅은 파란색, 질소는 주황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카리 금속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나트륨과 칼슘 요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은 니은이니까 노란색, 칼슘은 칼로찔리니까 빨간색.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장파장 계열의 색들이다. 요 사이 색들이다. 알카리 금속들은 주로 장파장 계열의 색을 나타낸다라는 거. 불활성 기체에서는 대표적인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왜 나온다? 이제 그 변별력을 좀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공부를 이렇게 했고, 이 7번째 이제 그렇다면 이 생료긴 생료인데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료들이 있어요. 특수한 목적의 생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종류는 또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이제 선생님이 교재에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염료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직접 염료, 뭐 염기성 염료, 그 다음에 뭐 산성 염료, 그다음 반응 염료, 시온 염료, 분산 염료, 뭐 배트 염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이 특수 생료를 물어보는 이 애들도 마찬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나오는데 선생님이 정리한 거 안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7가지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염료, 염기성 염료, 산성 염료, 시온 염료, 반응성 염료, 분산 염료, 배트 염료.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에 인공 염료 중에 대표적인 형광 염료, 그 다음에 식용 염료, 요렇게 해가지고 총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안료와 연료가 염료가 뭐 한 9가지 정도 특수 목적의 생료죠. 근데 그 중에 다 염료예요. 근데 안료만 시온 안료 딱 한 가지만 안료고 나머지는 다 연료입니다. 연료랍니다. 염료. 아우,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료 염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녹아요.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체색의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물체색의 대표. 물체색의 생료와 관련한 물체색 플러스 이런 금속이라든가 기체를 통해서도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안에도 사실은 제가 양이 되게 많죠. 그런 반면에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암기가 필요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해준 교재에 사실 이 부분을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양을 되게 많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덱스 컬러처럼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 그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암기는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큰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색채, 지금 우리가 뭐 파트를 공부하고 있죠? 색채 관리라는 것이에요. 색채를 관리하는 것이죠. 자, 왜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리를 잘하면 사용하기 편리하거든요. 우리가 색채를 지각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것을 기본적인 주관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혼자 살고 혼자 알아서 하는 거면 그냥 표준이고 아무것도 관리고 필요 없어요. 지 혼자 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소통하는, 컬러도 그렇고 다 소통의 수단입니다. 서로 소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법을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색채 체계고요. 그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빛의 색에 대한 관리와 물체 색에 대한 관리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빛의 색에 대한 관리의 대표는 디지털 색채에 관련한 거라서 뒷부분에서 다시 디지털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어떤 색은 바로 물체색이거든요. 그 물체색의 대표가 색료다라는 색료란 색을 나타내는 재료고요. 그 재료에는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시간과 오늘 두 번째 파트는 사실 양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암기를 하면 좋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자료를 찾아보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암기는 선생님의 교재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색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색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색료의 가장 대표인 염료와 안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색을 나타내는 물체색은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알칼리 금속, 불활성 기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까지 했고, 또 이 색료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색료의 종류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해준 9가지 정도 안에서만 시험이 나오니까 9개도 외우기가 싫다면 그냥 찍고 그냥 틀리시라.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색료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통 이제 출제되는 문제는 보통 한 문제 내지 많게는 한 3문제인데 참 양에 비해서 그 뭐라 그러죠? 저기 거시기 해요 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색료를 가지고 색을 입히는 색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색을 사용하는 재료, 색재라고 합니다. 색채 소재, 색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료와 염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3가지가 뭐죠? 기타는 첫 번째 금속, 두 번째 기체, 세 번째는 특수 목적의 색료까지 배웠고, 이제는 이제 색재라고 하죠. 색채를 뭐에 사용하는 소재, 색채 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통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에다가도 색을 칠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직물, 그죠? 직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플라스틱. 그죠? 예. 그 다음에 목재나 자, 플라스틱. 그 다음에 목재.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종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유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보통 금속은 안료를 사용합니까? 염료를 사용합니까? 이거는 뭐 대부분 안료를 사용하겠죠. 예, 안노가요를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금속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 안료를 어떤 걸 쓰느냐도 마찬가지 어떻겠습니까? 결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서도 다양한 어떤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료 같은 경우는 그 점도라 그러죠. 이렇게 좀 질퍽하냐, 묽으냐에 따라서 덮어 씌웠을 때 막 흘러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또 뻑뻑하면 이렇게 결이 생기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료 같은 경우는 그 입자 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안료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중 착색도, 그 다음에 불투명도, 점도, 굴절률, 빛의 산란과 흡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맞히는 것도 기술이다.
자, 직물은 이제 안료입니까? 염료입니까? 염료라고 했었죠? 염료. 직물은 염료. 플라스틱은 안료. 안료 중에서 무기나 유기 다 쓸 수 있지만 이건 보통 이제 유기안료. 목재도 얘는 염료도 가능하긴 한데 보통 이제 얘도 안료라고 하겠죠. 칠하는 거니까. 종이는 염료도 되고 인쇄크인 안료도 되겠습니다. 유리는 안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료로 사용해서 색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염색, 좋은 그런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각각 이 색채 이 소재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뭐 이것들도 종류별로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다 일일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들이고요. 뭐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끔 나오는 게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플라스틱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제 기본적으로 열 경화성과 열 가속성 수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열 경화성, 열 가속성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열에 의해서 녹잖아요, 그죠? 녹으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떤 그 거푸집 같은 데 넣어가지고 뭐 컵도 만들거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 가속성이라는 거와 열 경화성 똑같은데 가속성 수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녹였다가 다시 쓸 수 있는데 열 경화성은 어때요?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열을 가해도 그 모양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상당히 강도가 높고 열과 화학 반응이 아주 강한 그런 플라스틱이고, 열 가속성은 반대로 잘 녹기 때문에 변형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플라스틱의 특징에 대한 거예요. 유리에 비해서는 이제 뭐 저긴 아니지만 투명도가 좀 높고 유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색채 재료 중에서도 특징 중에 유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플라스틱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교재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고 넘어가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색채 관리의 가장 첫 번째인 그 색료의 특징에 대한, 그리고 그 색료와 그 소재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색료, 물체색을 사용하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것들도 양이 되게 많아요. 목재만 해도 종류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읽어보고 암기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이 우리 교재 보면 2000 몇 년 몇 월 몇 이렇게 기출문제 표시를 해놨죠. 그죠? 예, 그 표시가 된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색료와, 그러니까 물체색과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색채 관리에서 공부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것은 서로 소통해야 된다.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어떤 그 측색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측색을 하는가, 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래서 측색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 육안으로 측색하는 육안 측색법과 그 다음에 기계를 이용하는 이제 기계를 위한 측색기를 이용한 측색에 대한 방법.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부분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양에 비해서 좀 출제되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라? 크게 선생님이 설명한 이 큰 흐름만 이해를 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색채 관리 시간 여기까지고요.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교재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공부한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독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한 번에 암기하면 좋지만 뭐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암기를 하시고 파트가 끝나면 이제 테스트를 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암기해 나가시면
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색채 관리 세 번째 시간부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